PPT 멤버들과 연관지어 함께 거론되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 일당들, 강남경찰서와 관련하여 오늘 깜짝 놀랄 소식들이 하나 터졌죠. 더불어서 더기버스의 이본부장,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최신 근황까지 함께 공개가 된 내용을 제가 직접 발췌해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쪼 러브스 5050 PPT 멤버들을 옹호하는 트위터 계정으로서 이 더기버스의 직원이 아닌가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배우로 굉장히 많이 지목받았던 계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더기버스 회사 이메일로 가입했다라는 소문이 번지면서 이 계정에 로그인하여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내겠다라는 누리꾼들도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지금 이 계정에 대한 엄청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계정에 쓴 글을 보십시오. 우린 쓰레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지만 이제 우린 여기 남겨졌어. 정의가 진짜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쓰레기야, 넌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트랙트,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PPT 멤버들 사태에 더불어 전홍준 대표님은 결국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죠. 최근 자신들이 보이콧을 만들어낸 미국 발매 앨범들, 알고 보니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작업했었던 내용이다 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자신들이 보이콧했었던 그 앨범이 이 어트랙트의 잘못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이 배우 세력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더기버스에서 만든 앨범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뉴스 기사로 나오는 내용이 적다고 해서 이 PPT 멤버들 사태가 그냥 끝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들과 나아가서는 각종 언론 플레이, 해외 여론을 잠식하려는 이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폭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콧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계정,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이야기했었던 이 어트랙트가 아니라 더기버스에서 만든 앨범이기에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졌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olice Boycott Attract라고 되어 있죠. 참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면서 PPT 멤버들과 더기버스 결국 하는 행태를 보면 공모 혐의가 클 수밖에 없다. 더기버스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될 때까지만 해도 좀 더 자신들의 여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다가 더 나락으로 가는 최악의 여론이 형성되니 서로 하는 짓이 똑같다. 각자가 묵묵부답이다. 더기버스도 안성일 씨도 백이사도 PPT 멤버들까지도 연락받지 않고 메시지도 없고 묵묵부답이다. 둘이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건 공모를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공식 입장을 당당히 밝혀라. 이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 멤버들이 정말 공범 의혹이 없고 자신들이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떠돌고 있는 한간의 소문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작에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아주 정확하게 발표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죠. 자,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PPT 멤버들, 이 템퍼링 사태가 또 재현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템퍼링 사태의 가장 최악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PPT 멤버들이다. 이러한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판타지 보이즈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런 기사가 올라왔었죠. 연예인 갑질이냐 아니면 아티스트 압박이냐 유준원 소송 누가 잘못된 것인가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오디션으로서 발탁된 판타지 보이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돌연 데뷔 직전에 자신은 소속사의 갑질로 인해서 데뷔하지 않겠다 라며 법정 싸움에 휘말렸고 이것이 템퍼링 사태인지 그냥 연예인의 무단 이탈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작사와 소속사의 통수를 친 건 PPT 멤버들처럼 결국 소속사를 배신하고 나간 연예인으로서 낙인 찍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데뷔하려고 했었던 나머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 현재 어떨까요? 깜짝 놀랄 기사가 올라옵니다. 판타지 보이즈에게서 피프티 열풍이 보인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프티 멤버들 어떤 열풍을 끌어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적인 틱톡 챌린지, 자신들의 노래와 댄스를 가미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할 수 있는 댄스 챌린지를 엄청나게 유행시키면서 그 영상이 일파만파 번져나갔고, 그래서 큐피드라는 노래가 초대박이 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지금 이 판타지 보이즈도 바로 그 피프티 멤버들처럼 굉장히 데뷔하자마자 자신들의 노래 챌린지가 아주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아이러니하냐? 피프티 멤버들도 결국 소속사에 통수를 치고 나왔고요. 이 판타지 보이즈가 지금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나가게 되면서 멤버들이 굉장히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남은 멤버들은 최선을 다해서 데뷔하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글로벌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타지 보이즈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 엄청난 조회수, 틱톡 3억 4천만 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이 멤버들의 노래를 챌린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어떤 게 아이러니하냐? 소속사와 정의를 배신하고 통수를 친 사람들은요,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피프티 멤버들도 결국 최악의 소송을 지금 진행해야 하고요. 이 유준원이라고 했었던 판타지 보이즈 멤버 역시 자신은 데뷔조차 하지 못한 채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 그 상황이 오히려 역풍이 분다라는 걸 정말 이 멤버들과 면회계에 데뷔하는 많은 가수들이 이번 피프티 멤버와 유준원 씨의 사례로 좀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신의 욕심이 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본인이 선택하여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최악의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안성일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점이 거론되고 있느냐? 자,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6월 2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은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이 멤버들이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나서 6월 29일 더기버스의 본부장 이본부장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코 긍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본부장이란 사람은 이 제프 벤자민과도 사진을 찍었었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당사자가 바로 이본부장,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8월 4일날 더기버스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본부장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 그 행적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더기버스의 어떠한 비밀까지 본인이 캐치하여 가지고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이 강남경찰서의 행태에 대하여 올드스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도대체 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이 도대체가 안 되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변호사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평균 2주 정도 안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보통 고소당했다라는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안성희 씨처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변호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경찰서 형사 측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지 않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언론 대응은 담당 과장님이 하고 계신다. 결국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조사가 왜 아직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저 이 강남경찰서에서 기존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짬 시키는 것처럼 계속 떠밀기를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경찰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사태만큼은 긴급한 사안으로서 빨리 다뤄줘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많은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더기버스 안성희 씨,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병역 면제 기억나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병역 면제를 받게 됐을까?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치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성희 씨는 병역 면제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놓은 이 템퍼링 사태의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 템퍼링 사태에서 영리하게 대처한 전홍준 대표님은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님 전병훈님의 유골함을 보여주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신 모습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6.25 참전 영사 충무무공훈장 현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무공훈장은요, 정말 받기 쉽지 않은 훈장입니다. 더불어서 국가유공자 훈장을 3개나 받았다라는 이력까지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물론 더기버스 안성희 씨도 이유가 있어서 아무래도 병역 면제를 받았겠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어쩜 이렇게 두 사람의 행보가 전혀 다를 수 있냐,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의 결과만 보고도 많은 대중들은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이래서 학력, 집안 중요하다라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MZ세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전홍준 대표와 안성희 씨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심하면 병원을 갔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어쩌자라는 거냐,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편파 보도를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JMS 기억나십니까? 이 JMS를 취재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 PD가 직접 한 곳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한 장소 안에 뭔가 조각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여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JMS와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확실히 심각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당시에 나왔었냐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때 댓글 여론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요번에 PPT 멤버들을 편파 방송한 그 담당 PD가 익명의 제보만 믿고 찾아갔던 장소에 저 조각상을 보고서 저거는 JMS의 여자 신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조각상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조각상을 실제로 만든 조각가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했는데요. JMS에서는 그걸 빌미로 반박 영상을 제작하여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것이 바로 그 JMS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만큼 팩트로만 제작해도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담당 PD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방영을 하니 오히려 이 JMS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프티 분쟁을 다룬 그알 올해 방심위 민원 최다치를 기록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무려 황영우 씨 사태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차이의 최다 민원을 접수받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심이 최다 민원을 받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해외에서도 이 사태를 알게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뉴스 기사가 바로 해외에 있는 영문 기사입니다. SBS에서 만들어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이번 피프티 멤버들 사태가 굉장한 편파 방송 논란으로 방심위에서 최대치의 지금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는 외신 보도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자, 반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 시청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곳은 바로 걸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명한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1146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게시물 반응을 보여드리면 쇼가 팩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말들부터 완전히 편향된 방송을 보여주신 SBS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컨텐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피프티를 취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편향된 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도하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이 제작진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다. 제프 벤자민 이야기도 나오고요. 솔직히 나는 이번 민원 사태가 쏟아진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분명히 피프티 멤버들에게 유리한 편향을 갖고 있었고 이 제작진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러한 해외 반응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외 외신 보도에서는 어트랙트 대표,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품격 회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억나십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자신의 억울함이 벗겨져서 그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외신 보도에도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또 본 수많은 해외 팬들은요, 해외에서 이제는 멤버들을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아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해외에서는 그냥 잊혀지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피프티 멤버들이 억울하다, 아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왔다면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 자체에게 관심을 갖는 해외 팬덤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피프티 멤버들 뭔가 잘못돼도 한참 많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를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은요, 법원에서 기각받은 내용을 가지고 엄플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 때 판결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죠. 정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정의 유무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현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히 판결문에서 이렇게 본안소송에 가봐야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도 항고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 이건 판결문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황당무계한 행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항고 사태, 이 어트랙트 측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보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번호입니다. 접수일이 9월 8일이에요. 항고인은 송자경의 3명, 멤버들 4명 전원이 항고를 했고 상대방은 바로 어트랙트 주식회사입니다. 9월 8일 날 접수가 됐으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28일 날 이게 기각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9월 18일 날 날짜에 이 항고인 측, PF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아무 서류도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추측이 나와요. 어차피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항고나 본안소송이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PFT 멤버들이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재판부의 판단이 한 번 내려진 이상 이걸 뒤집으려면 정말 엄청난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 바른 측도 아주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트랙트 측에선 어떤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어트랙트 측에선 관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 역시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항고 이유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판결문조차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항고가 무의미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멤버들은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 적대시하고 있으니 그것이 알고 싶다나 법무법인 바른이나 더기버스나 PFT 멤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